이번 시간은 대기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의 작용으로 인한 압력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그를 통해서 대기압, 고도에 따른 압력의 변화, 그리고 움직이는 유체에서 이 압력과 중력이 어떻게 가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은 우리가 공기역학적 힘을 다룰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압력과 관계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에 우리가 실제로 작용하는 압력 그 자체를 절대압이라고 부릅니다. Absolute Pressure라고 부르고, 대부분은 우리가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들은 대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차이를 보통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얘를 보정할 때 압력계가 0을 지시할 경우에는 대기압을 의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게이지압을 계기압이라고 부르는 게이지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에 따라서 계기압이라는 것은 절대압에서 대기압을 뺀 거가 되겠죠. 또 필요에 따라서 진공 탱크를 다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거꾸로의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즉, 얼만큼 대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압력이 얼만큼 줄어들어 있는지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vacuum pressure를 사용을 하는데, 이건 이제 계기압의 거꾸로의 개념이 되겠죠. 반대의 부호를 가지게 됩니다. 특별하게 어떤 물리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학적인 대화를 할 때 이런 기준을 설정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압력에 관련해서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많이 다룬 내용이기도 하고, 실용적으로 보면 이 중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압력입니다. 우리가 대기압 1기압에서 지금 환경에 있다는 얘기는 내 물체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공기의 압력이 1기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힘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내 몸 또한 1기압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그러면 왜 내 몸에는 1기압이 작용하는지, 그건 내 머리 위에 있는 공기의 총 무게와 같고, 그것이 나에게 작용하는 압력이 대기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의 균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중력이 작용하게 되면, 만약에 그냥 2차원적인 단면을 생각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량이 있을 경우에 요만큼의 요소에 작용하는 중력으로 인한 힘은 mg가 될 겁니다. 근데 그냥 아주 조용한 곳에 어떤 공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얘가 멈춰 있다는 얘기는 모든 곳에 작용하는 어떤 힘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사각형 요소에 윗면에도 압력이 작용할 거고, 아랫면에도 압력이 작용하고, 옆에도 작용하겠죠. 근데 이 옆의 방향으로는 어떠한 중력 같은 것들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 옆방향으로의 압력은 똑같은 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작용하는 압력을 아래에 작용하는 압력을 P라 하고, 그러면 윗면에 어떤 차이가 있겠죠. 압력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압력 곱하기 이 요소의 면적만큼이 윗면에 작용하는 힘, 아랫면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윗면에 작용하는 힘은 P 플러스 델타 P 곱하기 면적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저 유체 요소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W, 즉 mg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아랫면에 작용하는 또 위쪽 방향으로의 힘은 PA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야만 얘에 작용하는 총 합력이 0이 돼서 이 유체 요소가 멈춰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표현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 질량 요소라는 것은,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요소가 가지는 부피라는 것은 뭐가 될까요? 밀도 곱하기 이 물체 아랫면의 면적 A와 요 높이의 차이, 그죠? 이걸 DZ 방향이라고 하면 DZ가 되겠죠. 이와 같이 표현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세 번째 식이 나오고 면적 요소를 양변으로 나눈 것이고요. 그럼 이거를 이 압력을 기준으로 변화량을 생각을 해보면 Z 방향으로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로지와 똑같다는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요 밀도 곱하기 중력, 이걸 이제 specific weight라고 부르고, specific weight는 감마로 표현해서 로지로 됩니다. 그래서 뭐 두 개 똑같은 식이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력이 작용함으로 인해서 높이에 따라서 압력이 이렇게 변화하게 된다. 그 변화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Z축이 그 하늘을 향하는 방향을 플러스로 이렇게 삼고 있고, 중력은 반대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즉 고도가, 우리가 이제 고도로 생각하면 고도가 높아질수록 압력은 점점 떨어지는, 왜냐하면 마이너스 로지이기 때문에 압력은 점점 낮아지고, 고도가 낮아질수록 압력은 점점 높아지겠죠. 만약에 어떤 이와 왼쪽 하단, 오른쪽 하단 그림처럼 물 안의 요소다. 그럼 이때는 공기가 아니고 물이기 때문에 물의 밀도가 사용이 되겠죠. 그죠? 통상적으로 공기의 밀도는 대략 1.2 kg/세제곱미터가 되고, 물의 밀도는 대략 우리가 뭐 1000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800배 정도 더 밀도가 무겁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물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물체의 표면에서는 대기압을 가지고 있겠죠. 물의 표면에서는. 그러면 깊이가 깊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물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중력 방향으로 무게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물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물의 압력은 점점 높아지겠죠. 그 관계를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 슬라이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럼 앞에서 dP, dG가 마이너스 로 G라고 했기 때문에 양변을 변수 분리해서 적분하면, 즉 어느 지점에서 1번 지점부터 2번 지점까지 압력의 변화량은 높이가 1번에서 2번 높이까지 바뀌었을 때 이 적분과 동일한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압력은 마이너스 로 GZ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어떤 상수 C가 붙을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free surface, 물 표면 같은 곳이죠. 물 표면을 0이라고 우리가 기준을 잡았다면 물 표면의 압력은 P0, 즉 대기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호수 문제로 생각하면 압력은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죠. 이때 얻은 이 압력은 뭐 절대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P0를 뺀 마이너스 로 GG가 계기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계기압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P0를 0이라고 둔다면 P는 로G H가 되겠죠. 물의 깊이라고 생각하면. 즉 물 표면이 여기 있고 여기 압력이 실제로는 1기압을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가 계기압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이 차이를 나타내니까 계기압은 0이 될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특정한 깊이 H만큼 깊이 있는 곳의 압력은 그냥 ρg H로 계산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좀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도식도를 보시면 이제 100피트 정도면 대략 어느 정도가 됩니까? 30m 정도 되죠. 그지? 물 깊이 30m 되는 곳에서 이렇게 잠수사가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잠수사에게 작용하는 물의 압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의 압력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장치 없이 들어간다고 하면 폐의 부피가 굉장히 이제 왜냐면 압력이 높기 때문에 폐 부피가 굉장히 많이 쭈그러들게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잠수병 이런 게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 압력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면 마찬가지로 자, 2번 지점에 이제 게이지 프레셔는 ρg h g로 표현되니까 밀도가 물의 밀도가 대략 998이라고 치고 중력 가속도 9.81 그 다음에 100피트는 대략 한 30m 3.28로 나누면 되죠. 그죠?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약 2.95 기압이 됩니다. 절대 압력으로 따지보면 게이지 압력에다가 대기압을 더하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절대 압력은 약 4기압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만약에 우리가 다른 장치 없이 즉 이 잠수사에게는 4기압의 압력이 가해지고 만약에 내가 어떤 산소통 같은 것이 없어서 내 몸의 압력을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폐가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보일 법칙 배우셨죠?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 원리에 따라서 부피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 뭐 이론적인 값이니까 실제와는 좀 다르겠지만 원리상으로 보면 부피가 비율이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쪼그라들었다가 이 잠수사가 갑자기 해수면으로 이렇게 호수 표면으로 올라오게 되면 몸속에서 급격한 이 폐의 부피의 변화를 느끼게 되겠죠. 또 압력 또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 몸 안의 압력이 바뀌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산소 포화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되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잠수를 할 때는 우리가 산소통을 메고 다니고 산소통을 메고 다니면서 이제 그로 인해서 몸의 압력의 균형을 4기압으로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딱 4기압은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통을 메고 잠수를 했다가 다시 올라올 때도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 좀 그런 걸 대응하는 전문적 훈련 없이 깊은 곳으로 잠수했다가 올라오게 되면 잠수병 이런 거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계산에 따르면 한 10m 정도 올라갈 때 깊어질 때마다 1기압 정도의 압력이 물 안에서는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이런 효과로 인해서 실제로 항공기가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압력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1기압과는 좀 많이 다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주변의 공기가 그런 압력 하에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주변에 우리가 무차원화 할 때 앞에서도 봤지만 동압 같은 걸 생각해 보면 2분의 1 로 V 인피니티 제곱. 이 인피니티는 보통 아주 먼 곳, 그러니까 물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보통 자유류라고 부릅니다. 프리스트림. 자유류를 나타내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류에서의 어떤 동압은 밀도, 당연히 고도가 높아지니까 밀도도 바뀔 거고 또
비행 속도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거고 압력도 다르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기의 경우에도 똑같은 관계식이 적용되겠죠. 그죠? 압력의 변화량은 비중과 같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고도에 따른 압력의 변화 이런 걸 이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공기에서 압력은 밀도 곱하기 공기의 기체 상수 그리고 온도, P는 로할티 이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룰을 따르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공기의 밀도를 우리가 직접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온도의 분포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풍선 같은 걸 이렇게 달아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이제 온도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압력과 밀도, 온도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을 우리가 값을 찾을 수 있도록 식을 변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밀도라는 것은 RT분의 압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dP, dg는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 곱하기 RT분의 P로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적분할 수 있게 하려면 dP와 P가 여기 같이 있기 때문에 P를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P분의 dP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P분의 dP로 이렇게 적분 인자와 적분 기준이 같기 때문에 P1 지점의 압력과 P2 지점, 서로 다른 두 지점 간의 압력 적분이 가능할 테고, 그래서 P분의 1을 적분한 거니까 로그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적분하면 로그 P1분의 P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변에 있는 항 같은 경우에 기체 상수는 상수 R이고 중력 가속도도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R분의 G가 있고 온도분의 1을 고도에 따라 적분한 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르게 써보면 고도가 있는데 1번 지점의 고도, 2번 지점의 높이가 주어져 있고 T분의 1을 적분하는 건데 이 온도는 또 높이의 함수가 되겠죠. 이거를 그냥 Z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높이에 따른 우리가 온도의 분포를 알면 이걸 적분하면 되니까 결국 압력의 차이를 온도의 함수로 적분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이 하단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뭐냐면 X축은 온도고 Y축은 고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측정을 우리가 해보게 되면 물론 이제 계절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따라서 각 위도나 경도에서 이 온도 분포가 많이 다를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값들을 고려하기보다는 이걸 이제 표준화해서 우리가 기준점으로 평균값 같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그걸 이제 US 스탠다드 애트모스피어, 즉 표준 대기라고 부릅니다. 표준 대기를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 그걸 이제 고도에 따라서 이제 온도의 변화를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트로포스피어, 스트라토스피어, 그러니까 이제 대륙권, 그 다음에 성층권 이런 데서 보시면 이제 대륙권에서는 우리 지표면 가까운 곳이죠. 고도 한 10km 정도까지는 직선의 분포로 온도가 반대로 그려야 되는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방향으로 직선의 분포를 가지고 쭉 변화합니다. 근데 이게 성층권이 되면 거기에서는 고도가 높아져도 온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게 한 20, 고도 한 20km 정도 되고 그 바깥쪽에
열권 등 이런 곳은 이렇게 온도가 이와 같이 다시 상승하는 영역이 됩니다. 이게 우리 지구의 대기의 온도 분포를 표준적으로 나타내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걸 적분하면 각 고도에서의 압력이 얼마인지를 알고 온도와 압력을 알기 때문에 밀도가 얼마인지도 찾을 수 있겠죠. 이걸 이제 기준점으로 삼아놨고, 그래서 이제 표준 대기에서 우리가 sea 레벨, 즉 해수면이니까 고도가 0인 것이죠. 그죠? Z1이 0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적분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때 온도는 대략 한 섭씨로 15도고 절대 온도로 28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일기압이라고 하는 프레셔는 101 킬로파스칼 정도 되고 밀도는 1.2 정도. 이제 그 다음에 유체에 점성이 있는데 이 점성의 크기는 대략 이와 같이 뭐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9.8 중력가 속도를 9.8 또는 9.81 이런 값을 쓰는 게 한 단위 더 자세히 보면 9.807 정도 값이 됩니다. 이제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특정 고도에서의 어떤 공기의 압력, 밀도, 온도 이런 거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으면 이렇게 공개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예로서 이제 표준 대기를 계산하는 계산기 같은 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위계로 SI 단위계 또는 영미 단위계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고도를 입력하게 되면 그때의 고도에서의 어떤 밀도, 예를 들어 지금 10km 고도면 대략 뭐 한 33,000피트 정도 되죠. 그죠? 그 정도에서는 밀도가 0.4.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표면 기준으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 밀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온도는 223, 그러니까 영하 한 50도 정도 되고요. 압력은 여기에서 보다시피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음속 같은 것도 구할 수 있고 이 음속은 감마 RT로 표현됩니다. 비열비, 기체상수, 온도의 곱의 루트 값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하수 2.5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마하수는 음속분의 속도입니다. 즉 음속의 2배 정도의 속도로 만약에 고도 10km에서 비행한다고 하면 이때 유동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 주는 표준 대기 정보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검색하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다운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체가 움직일 경우, 지금까지 한 것은 유체의 중력만 작용할 경우에 관한 얘기인데 유체가 움직일 경우에는 더 이상 시그마 F, 즉 합력이 0인 경우는 멈춰 있고 이 경우의 압력은 고도의 그냥 높이의 함수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데 만약 유체가 움직이고 있다 하면 압력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살펴보면 당연히 이게 0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어떤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딱 고정된 어떤 자동차나 뭐 물체가 아니고 유체의 작은 요소들, 유체는 어떻게 딱 모양을 특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합력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작은 요소에 작용하는 힘을 델타 F라고 하고 그 작은 요소의 질량을 델타 M이라고 표현하고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관계식이 성립되겠죠. 즉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경우에는 이 가속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속도를 갖고 있는 어떤 물체에서 그 관계식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듯이 이런 매우 작은 크기를 가지는 dx, dy, dz를 가지는 이 작은 요소에 대해서 압력의 힘의 균형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 즉 이 요소에 현재 작용하는 그 힘은 중력이 Z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dx, dy, dz 곱한 게 부피에 해당되니까 결국에는 mg가 될 겁니다. 힘이. 그죠? 그러면 그만큼이 작용하고 있고, 그 관계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물리학에서 많이 쓰듯이 중앙점의 압력을 P라고 하고, 얘는 XYZ 함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닥면, 아랫면 같은 경우에는 Z 방향으로의 변화량에다가 2분의 dz, 높이 차이가 되겠죠. 그죠? 즉, 이 변화량 곱하기 높이를 하면 이게 델타 P가 되겠죠. 즉, 중심점을 기준으로 2분의 델타 G만큼 아래에 있는 곳에 압력의 차이는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고, 그러니까 P 빼기 이만큼 양이 밑면에 작용하는 압력이고, 반대로 윗면은 더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압력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의에 따라서 압력에다가 이 면적을 곱하면, 이 면적은 뭡니까? dx 곱하기 dy죠. 이걸 곱하면 윗면과 아랫면에 작용하는 힘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Z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아랫면과 윗면의 차가 될 겁니다. 아랫면이 플러스 Z 방향으로 위로 작용하죠. 힘이. 그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서로 상쇄되고, 압력의 Z 방향 변화량 곱하기 부피가 Z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서피스에 작용하는 힘은 Z 방향 힘뿐만 아니라 X, Y가 다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남는 건 요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 방향으로 P 압력의 변화량 곱하기 부피가 결국 이 유체 요소에 작용하는 힘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이건 정의에 따라서 그레디언트죠. 그죠? 그레디언트 P는 어떤 스칼라량 P가 있을 때 그놈의 각 방향 변화량이 됩니다. 수학에서 쓰는 정의죠. 그죠? 그레디언트. 즉 어떤 양이 각 방향으로 얼만큼 나타내는지를 나타내는 벡터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이제 바디 폴스, 즉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구한 것은 서피스 폴스를 구한 거고, 서피스 폴스는 지금 전단 응력을 생각하지 않고, 즉 표면의 평행한 힘은 생각하지 않고 압력만 생각했습니다. 그 경우에 지금 물체의 바디 전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죠. 그지? 그걸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로지 곱하기 부피. 그래서 m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소의 총 힘의 합력은 바디 폴스랑 서피스 폴스를 더한 것이고, 여기 Z라고 되어 있는 건 빠져야 되겠죠. 그지? 벡터니까. 자, 그렇게 표현되고, 그러면 이 둘을 같이 써보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놈이 결과적으로 이 합력으로 인해서 이게 0이 아니면 가속도가 발생하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피 요소는 양변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고 나면 제일 하단에 이런 관계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식이 말하는 건 그거죠. 압력의 변화가 있는 방향과 중력의 힘을 더한 것만큼 가속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건 거꾸로 물체에 가속도가 있다는 것은 만약 중력의 방향이 아니고 그냥 XY 방향으로 평면에서 유체가 흘러가고 있는데 얘가 가속도를 갖고 있다. 이 얘기는 거기에 압력의 변화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이 마지막 식의 의미는 압력의 9배 더하기 중력 방향의 어떤 로지, 변화량이 가속도와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중력이 없는 방향을 생각을 한다면
압력의 변화량과 가속도가 똑같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유체가 이 평면상에서 중력과 수직한 평면상에서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인다. 이 얘기는 압력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고, 또 이 얘기는 거꾸로 압력의 차이가 있는 곳에서는 유체의 가속도가 발생한다. 중력이 없다면. 근데 이제 중력 방향으로는 중력과 균형을 이루면서 멈춰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의미하는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